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최근 식품업계의 화두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로입니다. 칼로리 제로, 당 제로, 또 지방 제로. 이 제로라는 단어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제로가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제로인가? 제로 열풍과 새로운 식품 형태의 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은 이 제로 마케팅의 겉과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방송뉴스부의 이민재 기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이 음료는 제로 슈거에 제로 카페인까지 있네요. 여기 달지 근데? 둘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얘가 더 단 것 같아요. 이게 끝맛이 약간 좀 가짜 당 약간 좀 씁쓸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느껴지는 게 뭔가 이게 제로지 않을까 싶은데 둘 다 달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제로 슈거에 제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제 입맛에는 뭔가 둘 다 달게 느껴져서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진짜 제로 맞아요. 최근 이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제로 제품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주 너무 많아서 예. 소비자들 지갑을 제로로 만들 정도인데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제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음료 매대를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네, 이제 과거에 그 다이어트 콜라처럼 다이어트라는 말이 제품에 좀 유행처럼 붙다가 그랬죠. 이제 최근에는 이 다이어트라는 키워드가 제로라는 말로 대체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로 탄산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식음료 카테고리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제품군이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이 제품의 다양성인데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네. 커피, 차, 심지어 단 음식을 대표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까지도 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제로 트렌드가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군은 아무래도 제로 탄산음료일 것 같아요. 제로 탄산음료가 그 설탕이 없다, 설탕이 제로인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제로 탄산음료는 그러니까 탄산음료 중에서도 정확하게 제로 슈거 탄산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빠진 건데요.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아서 칼로리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네네. 이 설탕을 쓰지 않는 대신에 단맛을 내야 되니까 아스파탐이나 알룰로스 아니면 스테비아 같은 인공 감미료로 대신해서 이제 단맛을 냅니다. 네. 국내에서는 코카콜라나 롯데칠성 같은 이 주요 업체들이 앞다퉈서 기존 탄산음료의 제로 버전을 선보였고요. 네. 지금은 레몬, 체리 같은 이런 과일 향이 나는 제로 탄산음료를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카콜라나 또 롯데칠성 말고도 다른 경쟁 업체들도 뒤따라 제로 음료를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탄산음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탄산음료의 대표라고 하면은 바로 콜라 아니겠습니까? 부동의 콜라를 넘어선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로 트렌드 열풍과 함께 그 인기 있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피자나 이제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 꼭 탄산음료를 곁들이는데 네네. 그때 찾는 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 제로 음료입니다. 펩시가 제로 시장에서만큼은 코카콜라를 눌렀는데요. 네. 바로 그 펩시 제로 슈거라는 대표적인 상품 때문입니다. 네. 펩시 제로 슈거 판매량이 올해 2월까지 누적으로 약 12억 캔을 넘어섰고요. 네네. 이 코카콜라 제로가 기존에 있던 코카콜라에서 설탕만 뺐다면 네. 이 펩시 제로 슈거는 라임 향을 첨가해서 뭔가 그 설탕이 빠진 밍밍함을 채웠습니다. 네.
이 라임 향이 이제 만년 2위라 불리던 펩시가 코카콜라를 제치고 이제 국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을 주도하게 된 비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펩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맛을 더 다양화하면서 이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펩시 제로 슈거 라임에 이어서 이제 올해 3월에는 파인애플 향 제로 콜라까지 신규 출시했습니다. 네. 이 제로 마케팅을 펩시가 좀 성공적으로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마케팅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펩시 같은 경우에 과거 일반 콜라를 홍보할 때는 이상한 펩시맨이라는 이제 그 홍보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캐릭터를 맞습니다. 예, 선보여서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 쫄쫄이 옷을 입고 눈, 코, 네. 입이 없고 펩시 그림이 있는 네, 이건 사실상 코카콜라에 밀려서 결국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 광고는 뭐 실패했다라고 봐도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로를 선보이면서 이제 네. 얼마 전에 판타와 비슷한 탐스 제로를 출시했는데 네. 이걸 이제 롯데월드와 콜라보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콜라보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스를 만드는 오비 맥주가 제로제로 카페 트럭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24 파리 올림픽 오피셜 파트너로 오비 맥주가 지정됐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이 카페 트럭이 평일에는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요. 예. 주말 동안은 소비자 밀집 지역을 기습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로제로 카페 트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성인 인증을 거치면 그 성인용 논 알코올 음료인 카스 0.0하고 또 카스 레몬 스퀴즈 0.0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한 그 시음권이 있는데 네. 이 시음권이 인기 일러스트 작가인 25일과 협업해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 디자인 어떤 시음권에는 스트레스 제로, 야근 제로 같은 어떤 재미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네. 어떤 재미를 선사하려는 작업이 있었고요. 네. 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보틀 투 보틀, 그러니까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방식으로 생산된 그 재생원료 10%가 사용된 코카콜라 재생보틀을 이제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품질하고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패키지 무게를 낮춰서 이 제품 한 병에 사용되는 신생 플라스틱 양을 기존 대비 한 21% 정도 줄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설탕만 제로가 아니라 이 플라스틱까지도 제로에 가깝게 했다라는 일종의 홍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건강을 생각하는 제로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의 개념까지 가미를 해서 소비자들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맥주 제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제로와 관련된 제품 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에도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도 크게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롯데칠성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 연매출 3조 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한 이후로 이제 12년 만이고요. 네. 그리고 연매출 3조 원은 이제 국내 종합 음료 기업으로는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의 원동력엔 당연히 제로 음료의 인기가 바탕에 있는데요. 예. 롯데 칠성 음료가 2021년에 칠성 사이다 제로, 또 펩시 제고 슈거를 출시했고 그 이후로 탐스 제로, 핫식스 제로, 밀키스 제로 같은 이렇게 제품군을 다양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품들이 모두 히트하면서 이 제로 탄산음료에서만 매출이 2021년에 890억 원에서 2023년에 2,700억 원대로,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제 벌써 그 제로 음료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매출이 늘면서 롯데 칠성 탄산음료 그 라인업 안에서의 제로 음료 비중도 3년 전에 12%였는데 2023년에 30%로 껑충 뛰었습니다. 롯데 칠성이 또 처음처럼 이후로 이제 신상 소주인 세로라는 이제 소주도 네. 내놨는데요. 예, 예. 이것도 매출에 어떤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이 세로는 그러니까 제로 슈거 소주인데요. 네. 이 세로가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 병을 돌파했고요. 작년엔 1,200억 원 넘는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칠성의 어떤 소주 시장 점유율도 이 세로 덕분에 2022년에 16%대였는데 작년에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실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주는 것 같은데, 이 제로 슈거 열풍이 또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또 어떤 종류의 제로 슈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이제 제로 슈거 제품을 앞다퉈서 내놓고 커피,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메가 MGC 커피, 그러니까 이 노란 간판으로 유명한 데인데요. 네. 이 재작년에 일부 음료에 그 시럽 대신 대체당을 사용하면서 제로 슈거 열풍에 가장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란 간판인, 그러니까 일명 슈가보이 백종원이 만든 백다방도 작년 12월에 원조 커피 제로 슈거를 내놨습니다. 이 원조 커피는 다방 커피 맛으로 인기를 끌었던 어떤 백다방의 베스트 메뉴인데 네. 이걸 제로 슈거 버전으로 내놓은 겁니다. 또 이제 올해 4월에는 더벤티가 그 설탕 대신에 대체당을 사용한 음료를 13종이나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제로 제품을 활용한 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로 슈거뿐만 아니라 제로 카페인에 대한 또 그런 제품들, 그런 마케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슈거, 제로 카페인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는 빼다 설탕만 빼는 게 아니고 네. 카페인까지 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카콜라가 제로 콜라에다가 카페인을 없앤 코카콜라 제로제로를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은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제품에서 이제 디카페인 라인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봉지 커피, 여기서도 네. 이제 디카페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아제약은 이제 피로 해소제로 유명한 바카스에서 카페인을 뺀 이제 디카페인 바카스를 디카페인, 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롯데칠성 음료는 이제 펩시 제로 슈거 제로 카페인을 출시했고, 또 홍차 음료 브랜드인 실론티 제로도 이제 카페인을 빼서 디카페인으로 출시했습니다. 네. 특히 그 스타벅스 사례를 보면 카페인 제로가 얼마나 인기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일반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을 제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디카페인, 제로 카페인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 이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뭔가 좀 챙겨 먹으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디카페인 제품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에도 사실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은데요. 네. 바로 카페인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이 국제적으로는 카페인을 97% 이상을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카페인 함량을 겨우 90%만 제거해도 그러니까 디카페인 혹은 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디카페인 음료나 탈카페인 음료는 1%에서 한 10% 정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부작용이 심한 사람이면 이 제품마다 실제로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안전하고요. 네. 또 건강상으로는 이 디카페인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디카페인 커피로 주로 사용되는 품종이 로부스타가 다른 품종보다 체내 지방산을 더 많이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오는데,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먹지 말고 그냥 커피를 이제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음료수부터 커피, 맥주까지 이제 다양한 제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제로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 소비자들이 제로 제품에 열광하는 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의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플레저,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서도 헬시, 건강을 같이 챙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 제로 제품이 이 헬시 플레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헬시 플레저. 이런 소비 심리가 형성되는 어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헬시 플레저 문화를 더 깊게 파고들면,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도 살이 안 찌면 더 행복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미적인 목적으로 많이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웰빙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제는 건강상으로도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늘어났고, 네. 이런 것도 소비자들을 제로 제품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죄책감 없는 소비를 원한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있는데요. 네. 특히 술을 마실 때 안주 열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왕이면 술이라도 제로로 먹자 뭐 이런 식의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뭐 실제로 제로 소주나 아니면 제로 맥주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건강과 다이어트 그걸 위해서 제로와 관련된 음식들을 이제 찾는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좀 뭔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미지인데 소비자들은 제로라는 그 말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제로 칼로리인지 제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작년 7월에 소비자 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그 결과를 보면 이 제로로 표시된 식품이 그러니까 대부분 0칼로리일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로 슈거 제품이 뭐 설탕이 들어간 일반 제품보다 더 건강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들은 이 제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름에 제로를 넣어서 착각하게 만든 것부터가 문제인데요. 네. 이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칼로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 대부분은 열량이 없지만 아스파탐처럼 일부 감미료엔 네. 열량이 소량이나마 있습니다. 예. 식품위생법상 음료수는 그러니까 100ml당 4kcal 미만이면 네. 그러니까 극히 좀 미미한 칼로리가 있으면 이걸 0kcal 혹은 0칼로리로 표기해 주는 걸 허용해 주는데요. 네네. 근데 만약 100ml에 4kcal가 들어가 있는 음료를 500ml를 먹으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20kcal를 먹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용량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주류 시장에서도 이제 제로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로 소주. 그러니까 이 제로 소주도 그러면은 칼로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칼로리가 정말 낮습니까? 네, 이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게 예. 소주야말로 정말 죄책감을 덜어주는 예. 어떤 제로 그렇죠.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네. 몫을 한 제품인데요. 이 주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주하고 제로 소주의 칼로리 차이가 뭐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소주 5종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네. 이 제로 소주 100ml당 칼로리가 뭐 최소 88kcal에서 최대 106kcal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주에 비해서 겨우 한 2.85%에서 한 13.7% 정도밖에 낮은 수준이고요. 네. 또 이름과 다르게 이 칼로리가 실제 제로도 아닙니다. 이 소주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맥주도 이제 제로와 관련된 좀 맥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맥주도 소주와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제로 슈거라고 광고하지만 알고 보면 맥주에는 원래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탕이 빠져서 칼로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뭐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칼로리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롯데칠성의 클라우드 라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 알코올 도수를 2도 낮춘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52.9%를 줄였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수가 낮아지니까 이게 덜 취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게 음료를 생각할 수 더 있죠. 주류를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더 마시게 되면 그냥 맥주를 마실 때와 비슷하게 되는데 결국 맥주 회사만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 먹게 되니까 네. 소비자들이 그런 게 있군요. 그 맥주도 보면 이제 비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전 좀 헷갈립니다. 비알콜, 무알콜 이런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도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조심해야 되는데 네. 특히 임산부나 이 주류에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소비자원이 설문을 했는데 예.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비알코올이란 표시가 알코올에 전혀 없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식약처 표시 기준상으로 하면 알코올 함량이 0%일 때 무알콜, 예. 그리고 1% 미만일 때 비알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알콜은 알코올이 조금이나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표기법인데요. 지금 알코올이 완전히 없는 무알콜 맥주는 0.00으로 표기하는데 네. 알코올이 미량이나마 들어가 있는 비알콜 맥주는 0.0까지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알콜 맥주의 경우에는 그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의 그 도수를 버림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0.00은 진짜 알코올이 없는 거고 0.0이라고 돼 있으면 0.01에서 0.09%의 알코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맥주를 먹을 때 비알콜 맥주의 경우에는 0.0까지만 표기가 되니까 이런 맥주는 피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아스파탐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아스파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인데요. 네. 그 스테비아 같은 경우가 천연 감미료이기 때문에 네. 이 아스파탐이랑 좀 다른 성격입니다. 네. 근데 아스파탐은 이름 그대로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 발암 물질은 아니고 발암 가능 물질. 이게 좀 다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섭취량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일 허용 섭취량인 그러니까 체중 1kg당 40mg 안으로 먹으면 네. 좀 안전하다라고 결론 내리긴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인 성인이 네. 하루에 아스파탐 함유 음료를 9캔에서 많으면 14캔 정도를 먹어야 그러니까 일일 허용량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 9캔, 10캔을 하루에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 발암 가능 물질이 사실 없는 건 아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들도 사실 좀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돼서 제로 음료 판매를 중단한 곳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요. 네. 컴포즈 커피라는 데에서 이제 제로 음료 3종의 판매를 이렇게 조기 종료했습니다. 바로 대체당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그 소화 불만 때문인데요. 네, 네. 이 대체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하면서 네. 이제 판매를 조기 중단한 겁니다.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일부 사람들에겐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려해서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로 음료를 좀 개선해서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제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전 세계적인 현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 제로 제품의 인기는 가히 세계적으로도 열풍입니다. 네. 이웃 나라인 중국만 해도 이 중국 정부가 설탕 섭취 감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중국 무설탕 음료 브랜드인 원기 삼림 매출이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러니까 4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네. 돈으로 7,600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예.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 대표 물 브랜드인 농부산천도 제로 음료하고 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큰 네.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또 일본은 이제 무알콜 그리고 비알콜 맥주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린이나 뭐 아사히, 산토리 같은 이 유명 맥주 회사들이 네. 무알콜 맥주 시장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일본의 무알콜 맥주 시장이 2009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은 한 7천억 원 규모로 시장이 7천억 커졌다라고 원. 추산됩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로 제품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발암 가능 물질이나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국의 경우에 그 식품의약국 FDA에서 네. 제로 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양 및 보충제 성분 표시 규정에서는 이 네. 제로 슈거 제품에 저칼로리 음식이 아니다. 네.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FDA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부터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어린이용 식품에 인공감미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보건용 식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부가 건강 기능을 인정한 식품에 어떤 특별한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제로 제품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긴 한데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의 알 권리 또 건강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소비자들을 위한 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제로 마케팅이 확산할수록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네. 명확한 표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로나 무가당 같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네. 그래서 미국 FDA처럼 어떤 엄격한 표시 기준이 필요하고요. 예. 또 이제 많은 제품들 어떤 영양 정보가 또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네.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양 정보를 좀 더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또 규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로 제품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로 열풍, 제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 제로가 반드시 완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영양 성분표와 과다 섭취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뉴스부 이민재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